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9,742명. 이는 1980년 8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사회학 1소에 의한 국가 규율의 확립이란 명분하에 설립한 삼청 교육대로 끌려가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수입니다. 나는 주면 주는 대로 먹겠다. 나는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겠다. 이는 이유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군사훈련을 받던 곳의 생활 수칙입니다. 1980년 5월의 강조는 전두환 정권의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총검은 그들만의 힘이자 승리의 밑바탕임이 금방 입증되었습니다. 5월 31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정부의 모든 권력은 실질적으로 장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폭력배를 소탕하여 사회학을 일소하겠다는 명분으로 1980년 8월 4일 사회학 1소 특별조치 및 계엄포고령 제19호에 의한 삼청 5계획에 따라 삼청 교육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삼청이라는 이름이 생긴 건 이걸 주관한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가 종로구 삼청동에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정화위원회에서 소위 불량배 소탕 계획에 따라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했는데 그 작업에 삼청계획이란 이름을 붙이면서 삼청교육으로 불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삼청대 교육은 11공수당과 13공수당 등 특전사를 중심으로 전국 25개 사단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숙소와 훈련장은 이미 두세 달 전부터 준비되었으며 교육을 담당할 조교들은 미리 차출되어 강도 높은 유격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권 탄생 과정을 철저하게 모방한 것입니다. 1961년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정치 깡패를 제거한다는 명분과 함께 15,800명의 폭력배를 금가하였고 이들 폭력배를 국토건설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국토건설 사업에 강제 동원하였습니다. 공공질서와 사회를 파괴하는 불량배를 제거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환심을 사고 이들을 근로생산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대중적 관심을 돌렸던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대중조작 수법이지만 그 효과는 컸습니다. 당초에는 2만 명 수준으로 목표로 하였으나 경찰서 간의 과잉 총선 경쟁이 붙어 1980년 12월 29일까지 영장 없이 체포된 이가 6만 755명에 이르고 이 중 3,252명이 재판에 회부되고 1만 7,761명이 훈방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제외한 3만 9,742명이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1월 22일까지 10일차에 걸쳐 전국 각지의 군부대에서 소위 순화교육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순화교육이라는 걸 받은 3만 9,742명은 대부분 폭력으로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체포된 사람을 보면 13세 소년에서 70대 노인까지 골고루 있었고 군장성, 언론인, 노조원,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장성 출신도 삼청교육을? 그 불행의 주인공이 바로 보안사령관 출신의 강창성 장군입니다. 강창성과 전두환의 악연은 1973년 8월 윤필용 사건 때로 그슬로 올라갑니다. 육사 8기 출신인 윤필용 당시 수경사령관은 유락 중앙정보부장에게 후계자를 운운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철퇴를 맞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육사 동기였던 보안사령관 강창성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조직 제거라는 명분을 걸고 육사 11기의 전두환과 노태우가 이끌고 있던 하나회를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회의 최종 후견인이 박정희 대통령이었기에 전두환과 노태우는 구속을 면했고 강창성은 76년 소장으로 예편하고 80년 초까지 초대 해운 항만청장을 지냈습니다. 결국 강창성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것은 그때의 앙금이 남아있어 전두환이 강창성에게 보복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삼청교육대는 여자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319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당시 대상자는 윤락여성, 포주, 계주들이었지만 간혹 평범한 가정주부도 끌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불 외판을 하던 한 파월 장병 아내는 이불을 팔 욕심에 짜장면 내기 화투판에서 구경하며 기다리다가 도박죄로 붙들려갔고 15살짜리 여학생 7명은 명동에서 편사움을 구경하다가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말이 교육이지 구토와 가혹행위로 시작된 교육은 야만적 폭력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군인들은 대상자 전부를 범법자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조직폭력배, 깡패를 다루는 지침이 내려졌고 기선제압을 위한 선제 공격이 허용되었습니다. 조교들에게는 제압하지 못하면 오히려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주입했다고 합니다. 젊은 군인들은 처음부터 필요 이상의 폭력을 사용했고 그 결과 엄청난 희생자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교들이 맞이한 사람들은 자신보다 한참 나이 많은 형님이나 심지어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처음에는 말조차 쉽게 놓지 못했다는 한 조교는 반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참에게 두들겨 맞아 척추뼈를 심하게 다쳤다고도 합니다. 특히 이후 조교들은 삼천교육대 수련생들을 개나 돼지같이 다루었습니다. 잔혹한 신체폭력과 가혹행위는 모든 삼천교육대 공통의 일상이었습니다. 1사단에서 교육을 맡았던 한 조교는 자신의 수련생들을 넓고 깊은 군대 화장실 분뇨 속에 집어넣어 그 분뇨가 다 닦일 때까지 집어넣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한 가학적이고 잔인한 폭력의 실상은 삼천교육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훈련기간 중 자살을 포함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1988년 국방부는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만 54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3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가 2678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를 믿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파주의 1사단에서 삼천교육을 담당한 한 조교는 자신이 속한 연대에서만 11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모두 구타로 인해 사망했고 다 안매장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발표한 1사단 사망자는 3명으로 되어 있기에 증언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는 사망자의 다수가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노숙자 또는 불황인이어서 그것에 항의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실제 사망자는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를 합쳐 1,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